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부 좀 해라. 왜 맨날 딴짓이야? 집중 좀 해봐 제발. 그리고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가? 근데 안 하면 어떡해? 애가 이러다 어떻게 되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물건은 항상 잃어버리고 학교에서 매일 지적받던 딸아이에게 공부해, 집중해. 왜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니? 라고 혼냈죠. 그런데 아무리 화를 내도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가 아무 의욕도 없이 집안에 틀어박힌 채 우울증마저 오는 것 같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다. 공부하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순서가 틀렸던 겁니다. 그 순서를 바꾼 뒤 딸아이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특목고에 합격할 수 있었죠. 지금부터 그 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50평생 극심한 ADHD로 고생을 했어요. 5분도 집중하기 힘들어서 뭘 시작하려고 하면 핸드폰에 정신을 팔리기 일쑤였. 늘 다음에 해야지 하며 하루를 끝냈어요. 그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건 한참 뒤에야 알았. 이 문제가 더 아프게 다가온 건 제 딸도 산만하다는 걸 알고 난 이유였어요. 제 딸도 저를 닮았거든요. ADHD는 유전의 영향이 높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데요. 항상 산만하고 물건 잃어버리고 시간 약속 못 지켜서 학교에서 매일 지적당해. 그 아이가 지금은 특목고에 합격했어요. 앞에서 말한 순서를 바꾸는 방법으로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들처럼 머리가 좋아서 전교 1등 정도 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나가서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ADHD 해결 방법을 보시면 돼요. 저는 산만한 딸아이를 키우면서 직접 경험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평범한 아빠일 뿐이죠. 근데 저는 이 영상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실제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미국의 ADHD 해결 방법으로 성과가 났으니까요. 차은우가 알려주는 여자친구 사귀는 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차은우나 박보검 같은 미남이 맛있다 한마디만 해도 여자분들이 웃겨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면요? 맞습니다. 차은우나 박보검처럼 얼굴 천재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ADHD 해결법이라고 다를 게 없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범한 아빠가 산만한 딸을 특목고에 보내기까지 실제 경험에서 나온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왜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수서가 ADHD 아이에게 안 통하는지 미국의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알려주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죠.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일을 먼저 하자, 이렇게 순서를 짜자, 집중하자 이런 걸 결정하는 곳이라고 해요. ADHD가 없는 아이들은 숙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근데 ADHD 아이는 이 전두엽 기능이 불안정하대요. 숙제가 생기면요, 큰 덩어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러다가 뇌에 과부하가 오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돼요. 부모님이 보시면 또 핸드폰 하네? 라고 생각되지만 아이 머릿속에서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작을 못 하겠네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실행마비라고 하는데요. ADHD 학계의 세계적 권위자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평생 연구하면서 강연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ADHD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뇌가 시작 방법을 모르는 것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해 라고 다그치면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혼낼수록 뇌가 더 실행 못하게 되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는 아예 포기하게 돼요. 저도 이걸 모르고 오랫동안 혼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생각되시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ADHD를 알아내고 관련 연구가 100배는 더 많은 미국의 최신 검증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잘게 쪼개주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부모님도 바쁘시니까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AI한테 맡기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 시험 범위가 나왔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AI 채팅창에 붙여놓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ADHD 학생이 이 시험 범위를 일주일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씩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줘.
오늘 처음 할 일부터 바로 알려줘. 이러면 AI가 다 정리해줘요. 전두엽이 해야 할 일을 AI가 대신 해주는 거죠. 저도 AI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 방법으로 딸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아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말하더군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공부하는 장소를 바꿔주세요. ADHD 뇌는 도파민이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도파민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면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만드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새로운 장소에 가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이 생성된다는데요. 우리도 집에서 일이 안 될 때 카페 가서 하면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행 가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도파민 때문이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 도서관, 다른 방, 아니면 거실 테이블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롭게 받아들여요. 이 신호가 쌓이면 어느새 공부 습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타이머를 눈에 보이게 켜주세요. ADHD 아이들에게는 시간맹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보통 사람보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30분이 10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타이머를 눈에 보이게 켜두면 시간이 줄어드는 걸 시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각적 자극이 뇌에 현재 시간 감각을 깨워준다고 해요. 2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포모도르 타이머 기법이 구글의 생산성 향상 비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ADHD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작게 끊어서 눈에 보이게 이 방법 꼭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AI로 잘게 쪼개기, 장소 바꾸기, 타이머 켜기. 돈 안 들면서도 정말 효과 좋은 방법이죠. 근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불이 났을 때 물을 붓는 방법이에요. 꺼지지만 불씨가 살아있으면 다시 타오르죠. 왜냐하면 아이의 머릿속 근본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요. 제가 딸의 산만함을 고치기 위해 이 방법들 모두 활용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이 스스로 하려는 마음은 생기지 않더군요. 그랬던 딸아이가 스스로 책상에 앉아 현실 생활에서 레벨업을 하게 만든 계기가 있는데요. 딸아이가 이걸 따라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하면 되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이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 간단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어나갈게요.